대박일지 박철순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몸 좀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오셨으니까 대박일지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리뷰부터 좀 해볼게요. 지지난주 리뷰가 됐습니다. 네, 지지난주 리뷰긴 한데 이 또한 피할 수 있는 좀 리스크였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최근에 이제 호재성 내용들이 많지 않잖아요, 주시장에. 그런데 이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다 보니까 계속 지금 대박일지 내용에 보면은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서도 제가 에어부산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10월 7일 날 이제 에어부산이 유상증자 추가 상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5,200만 주예요. 5,200만 주. 추가되는 게요. 보통 주가 5,200만 주인데 네. 이제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이제 엄청나게 좀 많은 비중이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럼 당연히 이제 주가가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좀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변동성을 좀 대비하자. 그리고 상당히 좀 에어부산에 또 이슈도 좀 많았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이제 방송 때 금요일 날 이제 대박일지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마이너스 33% 나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이게 피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다음 주 바로 월요일 날만 이제 비중을 좀 줄이셨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대박일지 보시면 그냥 이런 일정이 있구나. 보험일수 재미없어. 이렇게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지금 약한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런 일정들이 있었구나.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좀 비중 조절을 통해서 전략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차트 보시면 에어부산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아쉬웠던 종목인데 한번 또 반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일정 하나하나에 또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에. 그렇기 때문에 또 꼭 다음 주 대박일지를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월요일 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월요일 날 신규 네.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신규 상장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 시장이 좀 안 좋고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상장이 철회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단 SBB테크는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지난번에 이제 이 종목은 말씀을 드렸었죠. 뭐 수요 예측 일정이라든지 청약 일정들을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는데 기계정지의 구동부품이죠. 이 베어링이라든지 감속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성장이 이제 지속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턴어라운드는 내년이 될 것이다. 어차피 내년이 얼마 남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실적은 확실하게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주관사는 뭐 미래에셋증권인데 이미 끝났죠. 청약은 끝났고요. 자, 확정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상단인 12,400원에서 됐습니다. 그래도 뭐 경쟁률 좀 괜찮았었고 환매 청구권은 미부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을 때 방어해줄 수 있는 보험의 성격은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뭐 없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없는 게 보통이죠. 네, 보통 되게.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있는 경우는 알고 계셔야죠. 왜냐면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청약에 참여를 했는데 주가가 밀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만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럴 때 10%만 손실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환매 청구권이기 때문에 있는 것들을 좀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도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첫날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시초가로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하시면서 공모가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요. 네.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비중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베팅을 하시고 이제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으셔서 혹시라도 낙폭이 나오면서 손실로 가는 그런 것들은 미연에 좀 방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주는 이제 최대 주주죠. KPF가 있는데 이 회사도 좀 같이 한번 묶어서 보실 만합니다. 두 네. 회사 다 괜찮은 회사니까요.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17일 첫 일정으로 SBB테크의 신규 상장이 있었고 최대 주주인 관련주 KPF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일정이 더 남아 있죠. 네. 월요일 날 이제 또 추가 상장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신주가 추가가 되는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주가 추가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주가가 희석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증시에서는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약세장에서는 특히나 이 비중이 좀 많은 것들, 그러니까 신주가 발행 주식수라든지 유통 주식수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는 더욱더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은 지금 증자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이기 때문에 3자 배정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일정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주가 희석으로 인해서 네. 주가가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 일단은 비중을 잠시 축소를 했다가 요 일정 소화되고 나서 변동성이 없으면 다시 사면 되는 거고요. 빠지면 잘 회피를 하신 거고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전략을 좀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사실 이 주가가 좀 괜찮았어요, 이 회사가. 네. 그래서 단기 급등이 좀 나왔어요.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잘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앞두고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수익이 난 사람들이 미리 수익 실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빠질 수가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일정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SD 생명과학 같은 경우 월요일에 바로 좀 대응을 하면 네, 될까요? 시초가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일단은 월요일장 일단 오늘 미국 증시 좀 봐야 되겠죠. 아, 그게 더 중요하겠죠. 네, 미국 증시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 특별히 주말에 일정이 없고 미 증시가 그렇게 크게 뭐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버텨주거나 하면은 시장은 일단 오늘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세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은 신주가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초반에 조금 지수가 조금 안 좋다 싶으시면요. 시초가에 좀 던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반 정도는? 지수가 좋다면요? 지수가 좋아도 좀 던지는 게 좋아요. 이건 왜냐면은 일단은 당일날이기 때문에 그쵸, 네. 지수가 올라가면 지금 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이거 말고도. 예. 왜냐면 이건 지금 단기로 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약간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약간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SD생명과학의 추가 상장이 있으니 월요일 시초가에서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10월 18일 화요일 일정도 살펴볼게요. 네, 공모 청약 일정이 또 있습니다. 자, 화요일이 18일인데 공모 청약은 이틀에 걸쳐 진행이 되죠, 보통. 그래서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서 산돌에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국내 최대 이 폰트 있잖아요, 글씨체 같은 거. 이런 네. 폰트 제작과 그리고 클라우드형 폰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상장된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뭐 많이 알고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2022년도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을 보면요. 영업이익은 일단 작년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습니다. 상회를 했고요. 네. 일단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 자, 그리고 상반기 순이익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해 실적 급성장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이니까요. 이 증권사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환매청구권은 역시나 이 종목도 부여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희망공모가는 16,000원에서 18,800원 정도인데 일단은 뭐 실적이라든지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고 업계 선도 기업이다 보니까 예. 상단에서 확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 종목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IR 자료를 좀 캡처를 해왔는데 정말요?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실 폰트 하면 어디서 사용되는지 알 것 같으면서 약간 모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디나 다 사용이 됩니다, 사실. 글씨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쵸. 보시면 모바일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어떤 박스라든지 이런 상품 패키지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출판사에도 사용이 되고요. 포스터, 뭐 게임, 글씨체, 뭐 정말 다양한 데에서 네. 다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거죠. 자, 보시다시피 국내 폰트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산돌그룹이라는 글씨체 뭐 폰트 한번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저 사실 들어보셨나요? 산돌 이름 듣고는 네. 그 돌과 관련된 진짜. 종목인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죠. 약간 이름은 약간 자연인 느낌이 좀 있는데.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일단은 누적 가입자 수가 벌써 103만 명이 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글씨체 같은 것들이 한번 사용이 되면은 서비스 유질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폰트 관련된 섹터에서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삼성, 애플, 구글, IBM 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과 이 폰트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도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파른 기울기로 지금 최근 들어서 201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성장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라졌죠. 그래서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시초가의 청약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청약에 참여 혹시라도 못하신 분들이 있고 나중에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상장 이후에도 한번 어느 정도 변동성 완화되고 그 다음에 저점 만들어지면 한번 접근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실적 주면서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산돌 이름 듣고 폰트 플랫폼 해서
그렇게 구미가 당기진 않았는데 이렇게 뒤에 네. 준비를 짱짱하게 해오시니까 이거 공모 좀 흥행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회사가 아주. 알겠습니다. 네. 실적도 정말 좋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18일에 이 산돌의 공모청약 일정이 시작되고요. 계속해서 화요일 일정 더 보겠습니다. 네, 이제 탑 머티리얼의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자동화 설비 관련된 대표 선도 기업이죠. 특히나 2차전지 시장에서 더욱더 돋보이는 코인테크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워낙 이 회사 자체도 실적이 굉장히 좋고 성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회사인데 자, 2차전지 시스템 그리고 설비 이런 것들을 관여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부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2차전지 소재 쪽 사업도 진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도 지금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이제 반기 영업이익을 보면요. 순이익이 2021년도 총 실적을 역시나 상회한 기업이면서 굉장히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대표 기업이고요. 자, 2020년도 반기 영업이익률이 21%입니다.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기관 경쟁률이 451대 1이었어요. 상당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기관 경쟁률이 낮았던 종목들, 관심이 좀 떨어지는 IPO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거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경쟁률을 보였다는 거. 그리고 확정 공모가는 역시나 희망 공모가 상단인 3만 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역시나 인기만큼이나 공모가도 상당히 좋은 가격에서 완성이 됐다는 점. 그리고 환매 청구권은 역시나 미부여다. 그리고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요. 최근에 이제 2차전지가 사실 최근에 조금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들의 차별화가 좀 생기고 있는데 맞아요. 일단 뭐 코인테크라든지 요 탑머리얼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코인테크도 흐름 굉장히 좋았었고 그래서 상장일 날 다른 IPO 종목들 비슷한 동종업계가 있다면 그런 것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상장의 시초가 분할 매도는 역시나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주주인 코인테크도 워낙 좋은 회사다 보니까 맞아요. 두 개를 꼭 묶어서 같이 보시면 더 좋은 분산 투자 효과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엔 또 탑 머티리얼이 신규 상장하는 날입니다. 희망 공모가 상단에 위치해서 공모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를 또 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 이제 10월 19일 수요일 일정도 살펴볼게요. 네, 수요일도 역시나 청약이 산돌에 이어서 너무 저스템이라는 기업의 네. 공모 청약이 19일과 20일 날 진행이 됩니다. 이 회사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이 좀 있는 회사인데 반도체에서 이제 습도를 제어하는 시스템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소 계열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이제 습도가 제어가 되어야지만 반도체 어떤 웨이퍼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습도를 낮추기 위해서 공장 전체를 낮출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그럼 있죠. 공장에서 일하는 일하는 분들의 건강이 네. 안 좋단 말이죠. 너무 건조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들어낸 거는 공정에만 습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영역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런 습도의 제어는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뭐 OLED라든지 또는 뭐 2차전지라든지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범용 제품일 수도 있다는 점. 하지만 이 회사가 또 기술력은 또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020년도 상반기 실적은 어땠느냐? 자, 영업이익을 보면요. 일단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영업이익의 한 60% 정도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실적 잘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니까요. 만들어 놓으셔야 공모청약에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역시나 환매 청구권은 미부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희망공모가는 9,500원에서 11,500원인데 이 종목도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유망 섹터지만 좀 업황은 좀 약간 불안감이 있지만 네네. 그래도 가장 관심이 많이 높은 반도체, 뭐 2차전지, OLED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희망공모가 상단에서 확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서 자, 이 회사가 지금 보시면 업계 최고의 습도 제어 솔루션을 갖고 있는 국내 최고의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삼성이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이런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굴지의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의 기술력이 없다면 대기업이 과연 이 회사의 고객사가 됐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미 이 회사의 어떤 기술력은
신뢰감을 가질만 하다. 그리고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기대감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장 보시면 실제로 과거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이 회사가 진출을 하면서 성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들도 나중에 또 보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 10식 제어 관련된 시스템에서는 국내 선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약뿐만 아니라 상장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관련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스템 그리고 산돌 다음 주에 아주 강한 기업들이 공모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수요일 일정 남아 있죠? 네, 일단은 추가 상장이 있는데 일단 무상증자로 인해서 추가 상장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사이토젤인데 자,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당 2주가 배정이 됩니다. 만약에 예. 내가 100주를 갖고 있다면 요 날 이제 200주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식수가 갑자기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역시나 희석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 이 회사는 순환 종양세포 기반의 액체 생검 전문 기업인데 일단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사실 이런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쪽은 적자 기업들이 많긴 하죠. 성장성을 보고도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아직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미리미리 수요일이니까요. 미리미리 좀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위기가 좋았던 기업들도요. 보통 무상증자 이후에 권리약대 그리고 그 이후에 신주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지만 신주 상장일 직전에 대부분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최근에. 통계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화 이때를 여러분들이 특별한 호재가 나와서 급등이 나오지 않는 한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네. 신주가 들어오는 날 이날을 좀 피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이토젠 추가 상장 이야기 있었고요. 또 보호예수 예제가 되는 종목이 하나 더 있네요. 네. 동원 시스템즈가 수요일 날 보호예수가 해제가 됩니다. 네. 종합 패키징 첨단 소재 기업인데 일단은 12.31%니까 그렇게 많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은 이제 아직 뭐 강하진 않아요. 정체 정도, 유지 정도 이 정도니까 일단 이 종목도 조금씩 미리미리 보호예수 일정을 좀 회피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 일정도 보겠습니다. 목요일 일정은 하나밖에 없네요. 네, 목요일은 이제 PSK의 추가 상장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우리나라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예. 돼요. 굉장히 실적 좋고 성장 가능성 높은 기업이지만 이렇게 좋은 기업도 결국 무상증자 신주가 상장되는 날 직전에는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네. 뭐 물론 지금 무상증자 주당 한 주밖에 배정이 아니라서 그거보다는 좀 괜찮겠지만 일단은 이것도 비중을 서서히 축소해 나가시면서 목요일 날 무상증자 신주 들어오는 날을 좀 피하는 전략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SK 추가 상장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10월 21일 금요일 일정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이제 해성 TPC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는데 예. 비중이 좀 높습니다. 44.93%예요. 어. 일단은 뭐 선도 기업이고 감속기나 기어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일단은 보호예수가 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매물출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잠깐 피하셨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봇 네. 관련 테마에도 묶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관심은 계속 가질 필요는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에 계속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네요. 많지는 않은 이제 비중이 많지는 않습니다. 루닉과 예. 지아이텍, 네오이민텍이 뭐 0에서 한 6% 정도 큰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수급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우하향 추세라면 더 낙폭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작은 보호예수 해제라도 일단은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야겠죠. 그래서 실적 대비 좀 약간 부진한 기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이런 종목들도 미리미리 회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요일이 끝이 아니네요. 네, 토요일 날도 있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자, 나인테크 보호예수 해제가 있는데 이게 비중이 좀 높아서 일단 토요일 것도 써드렸어요. 네. 30.98%입니다. 역시나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대표적인 공정장비 2차 전지 기업이긴 한데 일단은 보호예수가 많이 풀리는 날이기 때문에 역시나